안녕하십니까.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건 바로 하루의 기분입니다. 그날의 기분이 하루의 성과를 결정하고 하루의 성과들이 모여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들이 곧 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분을 다스리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우울함, 불안함, 외로움,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찾아올 때 각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내 삶이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정을 컨트롤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기분을 유지하려고 해도 갑작스레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당황하고 순식간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본인의 감정을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들키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게 되는 꼴입니다. 그렇게 정말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줄 압니다.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걱정되지만 여유를 가지며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대처합니다. 감정을 숨기는 능력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본심을 숨겨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감정을 숨기라는 건 아닙니다. 내게 무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쾌한 마음을 강경하게 표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와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본인의 기분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의 기분을 관리하는 자기 암시 문장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나의 기분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추게 하는 자기 암시 문장들을 소개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아래와 같은 문장을 실제 음성으로 엎드려 보도록 합시다.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된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지혜가 있다.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난 잘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해서 되뇌어 한번 긍정적으로 세팅된 뇌는 쉽게 부정적인 상태로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줄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기회의 순간은 더욱 자주 찾아오고 행운이 뒤따르게 됩니다.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야가 넓어져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머릿속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기회의 순간에 미끄러집니다. 당연히 행운도 나를 피해가게 되고요.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한다면
실제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도록 합시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대처에 대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분노를 느끼게 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나 자신과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 하는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어. 이유 없이 예민했어. 분노의 원인 또한 수없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는 예상치 못한 불편한 상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입니다. 먼저 분노하게 되면 심장 박리가 빨라지고 흥분하게 되며 모든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흐려지고 모든 사고가 부정적으로 바뀌며 작은 일에도 과격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분노를 자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애꿎은 화를 풀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나 자신도 화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 큰 에너지를 소비하기에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이렇듯 나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분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을 분노하는 와중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억제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차분히 생각하는 버릇을 들입시다. 의외로 별것 아닌 경우에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그 후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을 정리한 뒤에 다듬어진 대화로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욱하는 감정이 솟구칠 때 그대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며 그때부터는 자제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참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노는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지 무작정 참기만 한다면 속에서 곪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마침내 분노를 다스릴 줄 알게 된다면 나와 주변을 힘들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 적당한 자극과 용기로 쓰이며 삶에 좋은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생각이 많은 편이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한번 우울할 때 끝없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갈수록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 감성에 쉽게 흔들리며 자더라도 자주 깨는 경우가 많고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또 이유 없이 기분이 변합니다. 갑자기 예민해졌다가 한순간에 괜찮아지기도 하고 자기 전에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다가 아침이 되면 기분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한 자신을 자책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실패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책합니다. 감정 기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때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자주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와 점점 삶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자주 변하는 감정에 진이 빠지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도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지쳐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고단함을 많이 겪어 툭
건들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불안정한데 억지로 삼키다 보니 그것들이 가슴 깊은 곳에 쌓여 엉어리로 남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나 자신을 다그칠 게 아니라 그저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휴식일 뿐입니다. 그동안 지칠 대로 지친 당신, 잠시 무거운 건 내려놓고 그동안 외면해온 피로를 해소해 주길 바랍니다. 내 안에 쌓인 엉어리를 비워내야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외로움이 많은 사람은 자신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좋아하며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 때면 웃음이 끊이지 않지만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밖에서의 소란함과 집에서의 조용함, 그 갭을 크게 느껴 우울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에 휴대폰을 들어 연락으로라도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나를 밝은 아이인 줄로만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겉으로 티내지 않고 항상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는 척합니다. 나 자신은 아파도 안 아픈 척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힘들면은 호들갑을 뜹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정작 나 자신은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슈에는 자기 일보다 더 크게 반응하며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주며 오지랖을 부리지만 늘 내 기쁨과 내 슬픔은 뒷전입니다. 그런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1순위는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는 건 좋지만 그들을 나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이란 남에게 받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 말고 나에게 애정을 쏟아줍시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당신에게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은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삶에 치인 사람들입니다. 몸은 피곤할 대로 피곤해진 상태라 얼른 지친 몸을 쉬고 싶은데 막상 자려고 누우면 잠들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속상했던 일들, 마음 아팠던 일들, 후회의 순간들, 내일에 대한 걱정 등 갖가지 생각들이 떠올라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괜히 보려 SNS 한번 덜쳐보고 친구들에게 연락한다든지 혼자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생각을 비우는 일입니다. 지난 과거는 후회되고 상처는 쌓였고 미래는 걱정되겠지만 결국 당신은 내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을 살아가려면 숙면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당신아, 밤 하늘이 어둡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마저 어둡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다. 부디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두고 오늘 밤은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당신의 새벽을 응원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한 생각 정리법입니다.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생각을 멈추는 일입니다. 일단 모든 생각을 멈춘 뒤 리셋하세요. 이미 끝없이 뻗어나간 생각들은 정리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을 리셋했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을 따라하기 바랍니다. 첫째,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메모장에 적어두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기에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메모장에 적어뒀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라. 무엇이 가장 급한지 파악하고 순위를 매겨 놓습니다. 셋째는 고민의 키워드가 순서대로 나열되었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끝낸 생각은 다시 펼쳐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린 결론을 믿고 끝난 생각에 미련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이니까요.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으며 사랑도 꿈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란 현대인들의 고질병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단념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번아웃을 초래하며 만병의 근원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니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비워지고 활기가 생기는지 본인이 힐링이라고 생각하는 그 활동을 찾으면 됩니다. 누군가는 운동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문화생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여행일 수도 있고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그 활동을 함으로써 행복하다면 그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찾았다면 주기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두고 실컷 즐기며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기 전에 적절히 해소해 주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험한 말을 들어서 등 한 번 새겨진 상처는 치유하기 쉽지 않고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맞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품고 있다 보면 내 안에 골마 터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굳이 그 사람 마음 편해지려고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는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후련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비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땐 그릇이 큰 당신이 당신의 넓은 그릇에 좋은 것들로만 채우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굳이 불필요한 미움까지 안고 있지 말기 바랍니다. 담아두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나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진성의 못난 놈이 되겠습니다.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드신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금없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일도 하기 이르니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금없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소귀에 경리끼냐 못난 놈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부모 통곡 들지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금없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소귀에 경리끼냐 못난 놈 예, 계속하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는 법입니다. 먼저 아침을 먹는다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을 꼭 챙겨 드세요. 공복에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정서가 불안해져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고 충분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먹어야 체온과 신체 리듬이 안정되고 기운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차려입는다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멋스러운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반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 자신을 꾸미는 일은 그저 외모를 가꾸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흐트러짐이 없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입니다. 뻔한 이야기 같겠지만 지금 내가 혹 있는 일, 내 꿈을 위한 일에 열정적으로 임한다면 일과가 끝난 후 실속 있는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조금씩 원했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노력한 나 자신이 대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전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입니다.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에게 오늘에 대한 보상을 해주며 만족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일이지만 이런 사소함을 신경 쓰고 챙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한 생각들입니다. 먼저 기대하지 말자입니다.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무엇이든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간다입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지나고 나면 그것 또한 별일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크게 마음 쓰지 말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무렴 뭐 어때? 쿨하고 유하게 넘어가자. 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입니다. 걱정만 하다 보면 작은 일도 재앙이 됩니다. 걱정을 적게 할수록 삶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곧 기적이 온다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자. 인생은 믿는 대로 되는 법이니까요. 힘들면 쉬었다 가자입니다. 나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자. 시간은 많으니까 쉬었다가 충분히 다시 나아갈 수 있다입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자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멀어질 사이였습니다. 멀리 배웅하지 말고 보내주자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입니다.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 행복이 먼저고 내 인생이 먼저이니까요. 좋은 기분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좋은 삶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둬야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힐링이 됩니다. 취미입니다. 취미는 고단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나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며 부정적인 감정을 내밀어주기 때문에 나만의 취미를 갖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를 찾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나쁜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떠올리며 아파하는 것은 기분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에 대한 감정이 현재의 기분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나쁜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좋은 미래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산책하기입니다. 산책은 답답한 기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며 걷고 있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한결 기분이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적당히 운동도 되기 때문에 건강한 컨디션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다 보면 그 자체만이라도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표의식이 뚜렷할수록 의욕이 상승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일상의 지루함에서 오는 우울감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하나하나 이루어낼수록 성취감을 느껴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한 삶입니다.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며 완벽하게 잘하지 못한다면 시작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무엇이든 본인의 마음에 들 때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다입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크고 작은 고민에 휩싸여 생각하느라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합니다. 걱정하는 고민의 해답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감정에 예민하다입니다. 슬픔, 분노, 우울함, 외로움 등 본인의 감정에 예민하세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크게 반응합니다. 한번 슬픔에 빠지면 완전히 무너지고 유연하게 넘겨도 될 일에도 버럭 화를 내며 우울한 날에는 끝없이 우울해집니다. 그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껏 스스로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수없이 많은 생각들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 삶의 여유를 찾지 못해 과부하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둔해지자. 마음을 편하게 먹고 여유를 가지자. 항상 신경이 곤두서있는 당신에게는 약간의 둔함이 윤활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영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슬픔도 없습니다. 지금 기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지금 슬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모든 감정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오고 슬픔이 있으면 다시 기쁨이 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 기쁜 순간을 만끽하되 너무 기쁨에 심취하지 말아야 하고 슬플 때 억지로 힘을 낼 필요는 없되 다시 행복해질 수 없다고 단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다 보면 살아가며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건강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큰일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자. 당장 내가 느끼는 감정에 과하게 충실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갈 일임을 명심하자.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만 가슴속에 새겨두고 있다면 적어도 감정에 잡아먹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수오음부터 날입니다. 그런 날을 보낼 때면 당연하게도 기분은 최악인 상태가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 건지 울분이 차올라 한껏 예민해지고 밤에 집에 와서는 억울함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악인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끝까지 최악인 채로 잠에 들지는 맙시다. 원래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 행운이 있으면 불행도 있듯 그냥 오늘 같은 날도 있는 겁니다. 이상할 만큼 재수온 붙은 날.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매일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엉망이었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법은 없고 유독 안 좋은 일만 가득했던 하루가 있으면 유독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하루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최악인 기분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기를 위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나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에 집중하자. 이때만큼은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도 좋습니다. 기분 좋은 날 마시려고 아껴놨던 술을 마신다든지 다이어트 한다고 못 먹었던 음식을 먹는다든지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라도 합시다. 어쨌든 우리는 내일도 살아가야 하고 오늘이 기분이 내일까지 망쳐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수록 우울할수록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웃을 기분도 못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우울한데 어떻게 웃을 수 있나 싶겠지만 그래도 웃어야 합니다. 웃긴 생각만 하고 재미있었던 일만 떠올리면서 일단 그냥 크게 소리내며 웃어봅시다. 행복이란 감정은 뭘 몰라서 웃고 있으면 웃을 일이 있는 줄 알고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불행이란 감정은 정말로 못돼 먹어서 우울해지고 있으며 계속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어봐요.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오히려 그럴수록 크게 웃는 거예요. 한번 크게 웃기만 해도 쉽게 표정이 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웃음 주변을 머물기 마련이에요. 계속 웃다 보면 정말 웃을 일이 생겨요. 무조건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불안함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시험을 망칠까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까봐, 제안이 거절당할까봐, 도전에 실패할까봐, 건강이 나빠질까봐 등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은 무수히 많지만 모든 불안함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신의 실수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 때문에 안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불안감을 느낄 때는 긴장과 두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불안이 마냥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 적당한 불안함은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과하면 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적당한 긴장을 갖는 것은 좋지만 필요 이상으로 불안함을 느끼다 보면 온갖 경우의 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망상으로 이어져 자신을 옥죄고 마음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안감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불안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안함이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불안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삶을 돌아봅시다. 차분히 돌아보고 원인을 알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행동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불안함을 느낄 때 두려움에 잡아먹힌다면 패닉에 빠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지와는 다르게 불안감이 점점 커진다면 아예 생각을 멈추고 다른 곳에 집중하세요. 한번 커지기 시작한 불안감은 빠른 속도로 몸집이 불어나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더 커지기 전에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세요. 일에 집중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불안감은 서서히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감을 통제한다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먼저 연인과의 스킨십입니다. 연인과의 키스는 그 순간 많은 엔돌핀이 생성되어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꼭 남이 주는 선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도 좋습니다. 선물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정성껏 요리해 주기입니다. 요리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재료 손질부터 상차림까지 하나하나 손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대접해 준다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무의식이 생깁니다. 좋은 꿈 꾸며 숙면 취하는 일입니다. 잠을 푹 자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충분히 운동하고 따뜻한 목욕으로 몸의 건강을 풀어준 뒤에 좋아하는 향의 디퓨저나 촛불들을 켜두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가 만나는 것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울 때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나쁜 기억을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행복했던 추억을 방해하는 나쁜 기억은 나빴던 채로 담아두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어차피 과거일 뿐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저 길 가다 운이 나빠 한번 넘어진 것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자입니다. 나빴던 기억마저 그땐 그랬지 하며 웃어 넘길 수 있게 된다면 그 순간은 온전히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남겼을 때 추억은 더욱 특별해집니다. 추억의 순간에 찍은 사진을 보고 있다면 사진 속에 담긴 장면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 그 시간의 온도, 그때의 나 등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사진 속의 순간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시절 나와 함께 있던 물건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힌 순간의 추억이지만 매일 안고 자던 인형이라든지 내가 자주 입었던 옷이라든지 그 시절에 가장 가까웠던 물건을 간직하는 건 그 시절 전부를 간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물건에는 여전히 그때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았던 시절 그 순간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 만나
옛날 얘기하며 웃고 떠들다 보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어도 바로 어제의 일이었던 것처럼 생생히 느껴지며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억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살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좋았던 추억들 덕분에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우리 살아가며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꽤 좋은 인생이 될 테니까요.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정동은과 장민호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음의 상처가 내 기분을 망치지 않도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애썼고 고생 많았다. 당신 참 애썼다. 낯선 것 투성이인 세상.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너무 많고 생각한 대로 풀리는 일은 없고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많이 지치기도 하겠지. 나는 그런 당신에게 힘내라는 뻔한 말보다는 그저 묵묵히 당신을 응원해주고 싶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당신아, 괜찮다.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 당신은 한 걸음 내딛기조차 벅차겠지만
당신이 가는 그 걸음이 하나 둘 모여 조금씩 원하던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히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따르길 항상 맑기만 하면 사맥이 된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이 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고. 지금 걷고 있는 고난길은 꽃길이 펼쳐지기 전 보릿고기라고 생각하자. 그저 지나가는 먹구름일 뿐이고 곧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조금만 견디자. 그때까지 조금만 견디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줘서 고맙다. 가끔 버티기 힘들 만큼 지칠 때면 하나만 기억해 주길 바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당신 곁에는 당신을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기를.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정 결핍입니다. 어릴 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사랑받기도 어려워합니다. 또다시 버려지고 상처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만큼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늘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우리는 이걸 애정 결핍이라 부릅니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해 부족한 사랑을 충족시키려고 내 사람에게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진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할 때 한번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퍼주며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줬는데 이런 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허무함과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이별 후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합니다. 그런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당신은 미련하게 사랑을 구걸하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재고 따지며 사람을 사귀는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늘 사랑에 목말라 하던 당신에게 갈증을 채워줄 온화한 사람이 나타낼 것이라고. 마르지 않는 애정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신이 주는 사랑에 감사할 줄 알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보답해줄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 곁에서 행복만 하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많다는 건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의심이 많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 남을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어봤자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의심이 많아지고 누구든 경계하게 됩니다. 그저 남들보다 정이 많았을 뿐이고 사람이 좋아서 있는 그대로 전부 믿었고 그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배신과 상처였으니까요. 그런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상처가 많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 의심이 많아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의심하는 당신의 마음마저 더 큰 확신으로 믿음을 줄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낌없이 사랑만 주며 굳게 닫힌 의심의 벽을 허물어 줄 사람이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의 상처가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행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울증 증상들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공부,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지쳐있는 나날이 자주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스며들어 있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던
감정, 무기력함 등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울증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모르고 방치하다 보면 점점 더 정도가 심해져 내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깊어지기 전에 내 상태를 체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밖에서 잘 놀다가도 집에 오면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진다. 또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걱정이 많다. 그리고 또 한번 걱정을 하면 끝없이 걱정한다. 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순간들이 많다. 나 자신 못나 보이고 자존감이 매우 낮다. 또 내 앞날이 기대되지 않고 미래에 욕심이 없다. 그리고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도 미련이 없을 것 같다. 원래 사람의 마음이란 날씨와 비슷해서 화창하고 따뜻한 날도 있고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폭우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장마철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들이 계속된다면 그건 우울증입니다. 비가 멈추지 않고 폭우가 쏟아진다면 세상에 큰 피해를 주듯이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멈추지 않는다면 마음이 병들고 내 삶에 큰 피해를 줍니다.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 내가 나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집니다. 자주 나를 보살피고 챙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친구들을 만나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울증에서 나를 꺼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며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으며 행복해져야 마땅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노래를 듣겠습니다. 포맨의 살다가 한 번쯤이 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서 I know 다 끝난 일인걸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세상이지만 어딜 봐도 어딜 가도 너는 보이질 않아 살다가
이어서 여정인의 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가 되겠습니다.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